네, 안녕하세요. 뉴스온TV 구독자 여러분. ICT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FTX 거래소의 몰락이 시장에 굉장한 파급력을 좀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련했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국내 이제 고팍스도 좀 이제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좀 FTX의 파산 그 사태가 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 해커가 지금 5천억 원 가량의 이더리움 갖고 있다. 이런 이슈도 좀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가득하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더 팔로업을 하시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나마 좀 어떻게 반등해야 될지, 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AM 매니지먼트 분석가님 통해서 오늘도 이제 이 시장 상황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장이 되게 안 좋은 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네. 시장 참여자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장은? 아무래도 방금 앞에서 모두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시장의 좀 변동성도 이 변동성이 솔직히 하락 변동성이 좀 많이 지금 큰 상황이고,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줄은 상황이고요. 네. 네. 그처럼 이제 좀 매수 심리가 많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죠. 미 증시는 반대로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투자하기 힘든 장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구독자님들께는 좀 시장 상황 및 사태적 관점을 좀 공유를 네. 드려야겠죠. 예. 우선은 일단은 저번 코너와 비슷하게 지난주 되돌아보기 코너를 통해서 분석가님이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전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FTX 사태로 인해서 큰 하락을 좀 보였죠. 네, 그에 대해서 전혀 회복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반발 매수세가 전혀 없이 지금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FTX 거래소와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 자체만으로 시장이 받은 충격을 쉽게 이제 해소될 수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에 따른 좀 연쇄 충격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네시스나 그리고 이제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블루파이 이런 쪽의 회사들도 이에 따른 이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돌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이제 급락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이제 트레이더라든지 일반 투자자라든지 이런 바이 더 딥 같은 현상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 주 동안 최대 5% 정도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16,270달러 정도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에 전주에 보인 급락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건 아니지만요. 하락에 대비한 반발 매수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가님이 이제 바이더딥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투자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좀 상승장까지 기다리고 그때 상승장 때 이제 좀 차익을 노린다. 이런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절한 방법으로 흔히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이 방법까지도 좀 사실 적용하기 힘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상재단 시장이 FTX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면서 미 증시에도 사실 영향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미 증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미 증시의 또 악재에 대해서는 또 가상자산 시장이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양새예요. 예, 그래서 미 증시로부터는 또 어떤 영향을 좀 받았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 지표로도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 헤드라인과 근원 수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 증시가 반발 매수세를 보이고,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해당 시점에서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강세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이후에 있던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곧바로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사실 연준의 긴축 우려가 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연준 위원들 모두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는 아니죠.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가까운 그러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장은 이에 대해서 크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가까운 발언을 했지만 금리 인상은 좀 지속이 돼야 된다, 장기간. 이런 발언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연말 연초에 네. 산타 랠리라고 하죠. 네네. 그 연말 연초에 뭐 미증시나 가상자산 시장이 좀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는 걸 좀 의미하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 원래 이 FTX 사태 전에는 산타 랠리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기대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FTX 파산 신청 이슈가 아직 현재 진행형인 데다가 좀 소위 말해서 악재가 굉장히 또 여러 개가 가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희박하다, 이런 좀 일각의 분석도 있거든요. 네. 분석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하셨듯이 이 연말 산타랠리 좀 기대하는 참여자들이 많죠. 시장 참여자들이. 근래 암호화폐도 이제 과거에 이런 산타랠리 움직임은 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 4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락장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저점을 바닥을 다지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내에 어느 정도 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4분기에는 좀 FTX 거래소 파산이라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대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나, 뭐 그런 전망도 있고요.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FTX 사태에 대한 여진이 또 하나의 그런 큰 충격들을 불러오지 않고 잘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미 증시 또한 안정적인 흐름이 되어야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FOMC 회의록 공개 일정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FOMC 회의록 공개와 연준 위원들은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런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점도표도 참고를 해보면요. 연준은 가장 최근이었던 11월 FOMC 회의에서도 75bp 인상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12월 FOMC 회의에서는 50bp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CME 패드와치 기준에서도요. 12월 FOMC 회의에서 50bp로 인상될 확률은 약 한 7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12월 이후에 12월 같은 경우는 향후 금리 전망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점도표 공개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야 연말에 산타 랠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12월 FOMC에 사실 점도표까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뭐 올해 한 해를 물론 뭐 정리하는 FOMC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내년을 또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또 미리 또 알아보는 또 FOMC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좀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이제 분석가님이 금리 인상 폭이 결국에는 이제 산타 랠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FOMC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우선 이제 금주 주요 일정은 원래는 이제 좀 뒤에 소개를 드리는데 한번 오늘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네, 이번 주 금주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요, 뭐 크게 특별하게 지난주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일으킬 만한 일정들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일반적인 그런 일정들이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 기준 주택 판매라든지 뭐 경기 선행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공개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런 발언 일정들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시장을 대응하셔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이 거시경제 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FTX 사태가 어떻게 좀 그렇죠. 해결의 기미가 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은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FTX 사태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주시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뭐 금주의 거시 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구독자님들께 전해 드려보죠. 그 비트코인 등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분석가님이 계속해서 중요성을 사실 강조를 해주셨는데, 가상자산 시총 상황은 좀 어떤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기준으로 해서요. 월요일 날 이제 주봉 마감 기준으로는 이번 가상자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763.929 빌리언 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전주 대비 마이너스 2.37% 네. 정도로 음봉으로 이제 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별로 좋지는 않죠. 진짜 어디까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17, 18년도 고점인 지난주와 동일하게 693.128 빌리언 이 정도 부근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이하로 이탈될 경우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총이 의미하는 게 어쨌든 투자 심리를 또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17, 18년도 고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내려서서 하회하는,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일단 17, 18년도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보다 훨씬 더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임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분석가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도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우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급락 이후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는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횡보하는 이 수렴 과정에서 하방 이탈로 결정이 되면서 금일 새벽 기준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번 새벽 하락으로 인해서 또 저점이 한 차례 낮춰졌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 가격대인 14,874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다음 이제 이하로는 11,350달러.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10K에서 11K 정도를 다음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보면요.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들 자체가 이제 시장이 이제 죽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들 자체도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전에도 나타났던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있다가요. 여기서 오를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 더 급락, 그러니까 패닉셀을 유도를 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라든지 트레이더들의 이제 패닉셀을 유도를 하고 이 패닉셀의 모든 물량이 이제 한 번 더 받아먹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매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한 번 더 패닉셀을 유도한 뒤에 급락 이후에 천천히 주가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이제 다시 만들어 나가는, 보통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의 하락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좀 저점을 이번 중장기 하락에 대한 마지막 이제 저점을 좀 형성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또 저희 표정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을 사실 대변하고자 저희가 좀 더 엄숙하게 하긴 했는데, 이번 주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분석가님께서 아직까지 시장이 죽었다, 이 정도의 우려는 아니고, 일단은 저점을 다지는 과정이 있고, 어쨌든 조금 더 일단은 좀,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를, 그래도 좀 위로 섞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하는 것은, 당장 어렵겠긴 하겠지만, 분석가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지금 되게 사실 밑에 지지선은 별로 없는데 저항선은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저항선을 뚫어야 조금 그나마 시장이 회복 장세에 좀 들어섰다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가 될까요? 우선은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선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16,800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근데 이 16,800달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저항선일 뿐이지 추세 전환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좀 참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보시는 대로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그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이 굉장히 좀 많이 다시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안정적인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이평선 위에서 안착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져야만 안정적인 사이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져 있는, 그러니까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전환이 된 후에 안정적인 흐름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현재 시장이 다시 안정권에 진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사실 뭐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장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뭐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어쨌든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이제 지금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줄 만한 게 좀 있을까 싶은데, 저번에 이제 사실 분석가님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세에 따라서 뭐 분석가님이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그러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같이 한번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표시되어 있는 대로요. 비트코인 이 주가의 움직임이고요. 다음에 이제 아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움직임입니다. 그 아래로도 이더리움 주가의 움직임, 이더리움 도미넌스 그런 차트인데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주가 자체는 모두 다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미넌스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사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도미넌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하락폭이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장세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다른 알트들도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집중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투자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알트코인이 결국에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알트코인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좀 몰려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에게 좀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힘이 조금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이 더 많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반등을 할 때도 비교적 적게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사실 알트코인 투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분석가님 통해서 또 이번에도 비트코인 투자에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나 뭐 거시경제 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뭐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번 코너가 이제 뭐 어쨌든 가상자산 코너 관련해서 모든 콘텐츠 다 이제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라는 점. 사실 뭐 투자하려는 분들을 위한 뭐 참고 자료일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또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 FTX 발열 악재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장인 거는 저희도 다 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뿐만 아니라 뭐 사실 저희보다 더 힘드시겠죠? 그 투자자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좀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뭐 다음 시간에는요, 더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좀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